저는 특히 육아를 분담할 때 너무 유용했는데요. 저희 남편은 저보다는 걱정이 없는 편이라서 아기가 혼자 놀 때나 잘 때 딱히 신경 쓰는 편이 아니거든요. 제가 잠깐 외출을 하고 남편이 아기를 보게 될 경우에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시로 아기를 확인하다가 좀 걱정될 때 남편한테 연락해서 빨리 가보라고 그런 식으로도 이용했어요. 한 번은 남편이 아기랑 둘이서 잠을 잘 때가 있었는데 남편이 베개를 발로 차서 그 베개가 아기 얼굴을 가리는 위험한 상황이 있었어요. 한참을 그러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무심코 홈캠을 보고 발견해서 막 뛰어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산을 앞두고 계신 예비 엄마, 아빠분들 그리고 지금 고된 신생아 육아를 경험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직접 써보고 극찬했던 육아 필수템 몇 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예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시청해주시고 정말 도움이 되었다. 이런 솔직한 후기가 필요했다면서 따뜻한 피드백을 남겨주셨어요. 댓글 하나하나 읽으면서 저도 큰 보람을 느꼈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신생아 육아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최소 3개월은 잠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 마치 좀비처럼 살아야 하는 고된 시간이라고 예상하실 거예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저희 첫째는 신생아 때 왈칵토를 거의 빠짐없이 했던 편이라서 수유 후에는 오래 안고 있어야 했고요. 겨우 재우면 또 다음 수유텀이 금방 돌아와서 정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았어요. 둘째는 감사하게도 비교적 순한 아이여서 첫째 때보다는 수월했지만 이상하게도 제 나이 탓인지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몸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처럼 육아는 아이의 성향이나 엄마의 경험과는 또 별개로 엄마와 아빠의 시간과 노동력을 많이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육아는 정말 템빨의 도움을 받을수록 엄마와 아빠가 덜 지치고 아기와 행복한 순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다루진 못했지만 저희 집에서 지금도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또 다른 3가지 육아템을 엄선해서 가져왔습니다. 혹시 지난 영상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서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꼭 함께 시청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이번에는 제가 실제로 사용했던 제품의 이름과 솔직한 사용 후기를 가감없이 말씀드릴 거예요. 저희 부부의 육아를 편안하게 만들어준 이 3가지 아이템들이 여러분의 육아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저희 손목과 시간을 구원해준 첫 번째 아이템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식기세척기입니다. 저는 신생아 때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경이 쓰여서 식기세척기가 있어도 손으로 일일이 다 닦고 열탕 소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00일 정도 지나고부터는 젖병을 식기세척기로 돌리기 시작했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편하더라고요. 다만 240ml처럼 길이가 좀 긴 젖병 같은 경우는 깊숙한 곳까지 세척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기가 먹고 나면 바로 물로 한번 헹궈주고 젖병솔로 대충만 닦아서 애벌 세척을 해준 뒤에 식기세척기에 넣었고요. 정말 체력이 바닥이라서 너무 귀찮은 날은 그냥 물이랑 세제 살짝 넣고 세게 흔들어서 초벌 세척한 다음에 돌려주었습니다. 식기세척기는 주방이 좁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설치가 불가한 집도 많기는 하죠. 저희도 싱크대 안에 설치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처음에는 상판에 올려놓고 쓸 수 있는 6인용 식기세척기를 설치했습니다. 싱크 상판에 작은 타공만 하면 되어서 설치가 좀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제가 구매했던 제품은 쿠쿠 6인용 자동 문 열림 식기세척기였고요. 가격은 32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식기세척기를 구매하실 때 꼭 추천드리고 싶은 게 세척이 다 돌아가고 나서 자동 문 열림 기능이 있는 모델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세척이 끝난 뒤에 문이 자동으로 열려야 안에 이제 가득 차 있는 뜨거운 수증기와 외부 공기를 만나면서 물기를 쫙 말려주거든요. 그래야 건조 성능이 훨씬 좋아지는데 근데 제가 그 끝나는 시간을 맞춰서 문을 열러 가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기능이 있는 걸로 구매를 했고요. 제가 구매할 때는 그 기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3만 원에서 한 5만 원 정도 차이가 났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식기세척기를 쓰기 전에는 무조건 내가 직접 닦아야지 그걸 어떻게 믿나 싶었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하도 좋다고 하길래 아기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저희 설거지가 힘들어서 샀었어요. 근데 제가 닦는 것보다 기름 묻은 그릇까지도 정말 뽀득뽀득하게 닦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강력 추천드립니다. 사실 젖병도 젖병이지만 한 5, 6개월쯤 되면 이유식을 시작하잖아요. 그때 젖병 설거지하고는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좀 설거지 지옥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식기세척기가 정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아껴주는 꿀템이라는 거를 실감하실 거예요. 혹시 뭐 아기 젖병이나 식기류만 쓰는데 식기세척기를 사기에는 비용이 좀 부담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현재 식기세척기가 없으시다면 그냥 겸사겸사 어른 식기와 함께 쓰실 용도로 구입을 하시거나 이미 있으시다면 함께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도 어른 식기와 같이 사용하는 게 조금 찝찝했어요. 그래서 식기세척기 내부 청소 클리너를 사서 어른 그릇을 돌리고 나면 클리너를 넣고 한번 세척을 돌리고 그 다음 아기 젖병을 돌리곤 했었어요. 저처럼 그런 부분에 조금 예민하시다면 저는 이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젖꼭지나 쪽쪽이 같은 작은 것들을 돌릴 때는 이제 물살이 세서 빠질 수도 있고 딱히 고정해 놓을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식기세척기 바스켓을 하나 사서 거기에 다 담아서 돌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두 번째 아이템은 꿀잠템인데요. 바로 쪽쪽이입니다. 쪽쪽이 사용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강력 추천드립니다. 생후 0개월부터 24개월은 구강기 발달 단계로 이 시기의 빨기 행동은 아기에게 본능적인 안정감을 주는 행동입니다. 이 빨기 욕구를 억지로 차단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 불안감이 손가락 빨기나 입술 깨물기, 심지어 수면 거부 등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첫째는 쪽쪽이를 거부하고 대신 엄지손가락을 빨았었는데 나중에 끊게 하느라 정말 너무 힘들었고 그때 쪽쪽이를 좀 계속 시도해볼 걸 하는 후회를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세균 노출 문제나 치열 문제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손가락 빨기나 입술 깨물기보다는 쪽쪽이가 훨씬 더 낫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아기가 잠을 잘 때 쪽쪽이를 물리고 안 물리고는 정말 천지 차이인데요. 이 꿀잠 효과를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쪽쪽이 사용을 망설이지 않으실 거예요. 정말 수면 꿀템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첫째처럼 쪽쪽이를 거부하는 아기들도 있거든요. 특히 모유 수유를 하는 아기들은 엄마 거와 뭔가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유두 혼동이 올 수도 있죠. 저는 둘째는 무조건 쪽쪽이에 정착을 시켜야 한다라는 그런 엄청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모유 수유를 하는 동안에는 최대한 유두 혼동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수아비넥스 올 실리콘 아나토미컬형 쪽쪽이를 물렸습니다. 이 제품은 올 실리콘이라서 먼지가 잘 안 묻는다는 장점은 있는데 신생아에게는 아주 살짝 무거운 느낌이 있었어요. 단유를 하고 나서부터는 아기가 그 쪽쪽이를 거부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들 쓰는 모형 쪽쪽이를 사용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세척 후에 젖꼭지 부분에 물이 차는 게 싫어서 일체형을 찾았던 건데 혹시 세척 시 젖꼭지 내부에 물이 차는 게 크게 상관없으시다면 가볍다는 평이 많은 아벤트 제품도 추천드립니다. 신생아 때는 아무래도 조금 무거우면 입에서 잘 빠지고 그래서 가벼운 제품을 많이 찾다 보니까 아벤트 제품도 좀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쪽쪽이는 종류가 워낙 많고 아기들마다 선호하는 디자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우리 아기에게 딱 맞다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브랜드 중에 쪽쪽이를 좀 하나씩만 구매해서 물려보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몇 번 뱉는다고 해서 거부하나 보다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여러 번 시도해 보시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홈캠입니다. 이미 구매하신 분들도 많으실 테고 꼭 필요한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홈캠 역시 엄마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신생아를 키우다 보면 아기가 자고 있을 때에도 엄마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죠. 이 홈캠은 바로 이 불안함과 수고로움을 좀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아기가 낮잠을 자거나 혼자 잠깐 잘 놀 때 엄마 아빠는 그때 집안일을 하거나 아니면 잠깐 화장실에 가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스마트폰으로 바로바로 아기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정말 편합니다.
그리고 또 아기를 돌봐주시는 이모님이 계실 때도 아무래도 홈캠이 설치되어 있는 게 엄마 입장에서는 훨씬 안심이 되잖아요. 저는 특히 육아를 분담할 때 너무 유용했는데요. 저희 남편은 저보다는 걱정이 없는 편이라서 아기가 혼자 놀 때나 잘 때 딱히 신경 쓰는 편이 아니거든요. 제가 잠깐 외출을 하고 남편이 아기를 보게 될 경우에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시로 아기를 확인하다가 좀 걱정될 때 남편한테 연락해서 빨리 가보라고 그런 식으로도 이용했어요. 한 번은 남편이 아기랑 둘이서 잠을 잘 때가 있었는데 남편이 베개를 발로 차서 그 베개가 아기 얼굴을 가리는 위험한 상황이 있었어요. 한참을 그러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무심코 홈캠을 보고 발견해서 막 뛰어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뒤집기를 하고 아직 되집개를 못할 때가 사실 가장 불안한데요. 새벽에는 제가 옆에서 잤기 때문에 바로바로 눕혀줄 수 있었지만 낮잠을 재울 때는 아기가 잘 때 집안일도 해야 하고 좀 바쁘다 보니까 홈캠을 켜놓고 수시로 확인했었습니다. 또 지난 영상도 돌려볼 수 있다 보니까 제가 놓친 아기 모습도 다시 보면서 저장도 하고 그런 부분도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제가 사용했던 제품은 타포 C210 홈캠인데요. 이 제품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아무래도 품질도 좋으면서 가격도 괜찮은 가성비 제품을 찾았거든요. 제가 구매할 당시에 후기를 많이 찾아봤을 때 이 제품이 화질도 준수하고 아기가 움직일 때 모션 추적이 뛰어나서 아기를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그런 반응 속도가 빠르다. 스마트폰으로 원격 조절하는 게 아주 편리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실제 사용하면서 좋았던 건 녹화된 영상을 최대 16배속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아기가 갑자기 울었던 이유가 궁금하거나 할 때 바로 돌려볼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사생활 보호를 위한 그 프라이버시 모드가 있어서 사용을 원하지 않을 때는 화면 녹화를 막을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지난 영상에 이어 저희 육아에 큰 도움을 주었고 지금도 주고 있는 필수 육아템 3가지를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물론 육아에 정답은 없고 아이의 기질에 따라 필요한 아이템도 모두 다를 수 있죠. 하지만 이 모든 템들이 궁극적으로는 엄마와 아빠가 덜 지치고 체력을 아껴서 아기와 눈을 마주치고 웃어줄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육아에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이것들 외에 여러분이 써보시고 정말 좋았다 싶었던 육아템들이 있으시면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다른 예비맘, 예비 아빠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